안녕하세요. 리셀연구소 신나입니다. 오늘은 수입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요즘 제품 찾는 게 조금 어렵다 해서 해외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진입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수입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즉 리스크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반품입니다. 반품이 일단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반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반품이라는 건 일단 배제를 하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구매한 제품이 잘못되었거나 품번이 다르다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즉 수익이 창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해서 제품을 정확하게 서칭하는 능력을 기르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환율은 결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환율이 얼마인지 체크를 반드시 꼭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저희는 대부분의 결제 대금을 카드로 납부를 하기에 카드사 수수료도 확인을 해보시면 참 좋고요. 따라서 환율을 계산하실 때는 조금 러프하게 계산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환율 계산하시기도 편하시고 매입 장부에 작성하시기도 편하다는 점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송 기간입니다. 만약 이 제품이 하이반 제품이라서 매입을 진행했는데 혹시 이 제품이 국내에서 발매가 된다든지 추후 리스탁이 된다든지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셨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즉 내가 매입한 시점에 들어오는 시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러면 절대 안 되지만 목록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즉 부가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부가세인 23%의 갭을 이기지 못하면 목록 통관의 시세와 내가 매입해온 시세가 너무 차이가 커서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에 즉 목록 통관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걸 버틸 수 있다면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남들이 지금 다 사고 있는 그런 할인 제품을 사게 되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을 서칭하시는 능력을 기르시고 된다 안 된다 판단력도 기르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건을 선택했으면 구매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봇을 이용한다거나 두 번째는 직접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소싱을 해서 구매한다거나 세 번째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인 봇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은 봇이 다양하게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혹은 그 사이트에 맞는 봇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봇을 사용하게 되면 장단점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요. 장점이라 함은 조금 더 여유있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거나 하이반 제품을 조금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단점이라 함은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매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능력을 반드시 체크하신 뒤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하는 사이트를 캐치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보통 대표적인 곳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센스 앤드 미스터 포터 등등 이런 곳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해당 국가들에서 유명한 리테일샵을 소싱해서 충분히 제품을 바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목록 통관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록 통관 후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머리에 꼭 넣어두십시오.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업체와 딜을 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량으로 제품을 바잉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다짜고짜 진입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능숙한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은 사기와 각종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으신 뒤에 진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매할지 정해보았고요.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하셔야겠죠. 반입을 하시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배송을 받는 직배라는 것을 이용을 해볼 텐데요. 판매처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준다면 DHL이나 페덱스 같은 글로벌 운송업체에서 대행을 해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자가 사용을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개인 통관으로 수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해당 업체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품이 들어오면 이 제품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은 해외 판매처에서 해당 메일이 오죠. 신메일을 보통 오는데 이 신메일이 왔을 때 운송장 번호를 메모해 두시고 운송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운송장은 사업자 통관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배송을 하지 않아 혹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구매한 국가에서 배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배송을 받는, 즉 배대지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받을 방법입니다. 배대지란 내가 그 국가에서 직접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 내 물건을 대신 받아서 그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배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대형 배대지, 소형 배대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대형 배대지의 장점은 아무래도 업체가 크다 보니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높다는 점이죠. 하지만 물론 모든 업체에서는 보험가입을 필수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소형업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형 배대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복 배송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복 배송지가 중요한 점은 해외에서도 1인 한계를 주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배송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너도 나도 해당 배송지를 이용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주문을 한 듯한 착각을 주는 판매처에서 캔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형 배대지 같은 경우는 그런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형 배대지는 그만큼 리스크도 많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것을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배대지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송 대행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추천을 드려본다면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국가를 검색하시고 배대지를 하신다면 많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회사의 규모를 보시고 회사 소개를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본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물건이 배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배대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줘야겠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될 때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 업무에서 통관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록 통관, 일반 통관, 사업자 통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은 개인이 사용한다는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목록 통관의 경우 미국은 200불, 그 외 국가를 150불입니다. 그 아래로 구매한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세도 면제겠죠, 면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목록 통관 후 제품을 판매하는 밀수 행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밀수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되시면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납부하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고 그 제품을 유통해야 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시게 되면 간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물건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가방은 8%, 신발은 13%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 외 다른 제품을 수입하시게 된다면 HS 코드를 검색하셔서 관세율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부가세는 늘 따라오는 부분이라 18%, 2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관부가세라고 명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바로 FTA입니다. FTA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들은 FTA를 적용받아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FTA 조건이 까다로워서 관세사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지만 요즘엔 1000불 미만의 제품은 아주 간소화된 서류로 신고가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관세사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세가 8에서 1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FTA 처리가 가능한 제품은 반드시 FTA 혜택을 받으시고 매입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FTA는 제조국과 적출국이 일치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만든 뉴발란스 신발을 미국에서 구매해서 미국에서 수입해온다면 FTA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품이 국내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이 되었다면 관세사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해서 안내를 해줄 것이고 납부를 하셨다면 해당 제품이 본인이 원한 국내 장소에 배송을 해줄 것입니다. 물건이 도착했다면 또 처리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 통관을 대행해줬던 관세사나 혹은 배대지에 연락을 하셔서 이번 수입 신고권에 대한 수입 신고 필증을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유니패스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발급 받으실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필요로 해서 한 번에 발급 받는 것보다 이렇게 당시에 수입하였던 제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먼 훗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세요? 영상으로 말만 들으면 참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심나가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리셀라이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늘 그렇듯 영상의 댓글이나 저희 심나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리셀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심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미 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니까 그냥 댓글만으로 달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